물권 변동의 마지막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도 변동의 일종이고 당연히 법률 행위에 의한 소멸과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고 개개의 물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누는데 오늘 이 물권 소멸사에서 봐야 될 게 191조 혼동에 의한 소멸,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의 소멸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 사유, 그 중에서도 혼동에 의한 소멸 사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갑소유 땅이 있어요. 요건 이제 예를 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지상권은 어떤 권리냐면 남의 땅에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따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어디 가셨어?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저 뒤에 가셨구나. 갑자기 여기 계셨네. 안 오시는 것도 잔소리 하지만 오셨다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시는 것도 잔소리를 들어요, 저한테. 깜짝 놀랐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남양 특집인데 여름에 해야 되는데 저녁반이었는데 분명히 여기 앉아 계셨어요. 1교시 때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1교시 끝나니까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을지 자기 1교시 때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소름 돋고 그날 강의 듣는 분도 소름 돋아가지고 우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아까 여기 1교시 때 여기 이렇게 생기신 분 앉아서 들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혼자 있었대. 근데 다른 분들도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와, 지금도 소름 돋네, 지금도.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학원을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을 더 했죠. 근데 그 이후로는 못 받았는데 하여튼 이야, 희한하죠. 제가 잘못 본 건가? 아니, 분명히 봤어요. 지금도 여기 계셨잖아. 그죠? 안다니까. 계셨었는데 이게 비게 되면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니까요. 들어온 사람은 몰라도. 오씨,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 다행히 저기 계시네요. 그렇죠? 계속. 자, 이렇게 지상권이란 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지상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굳이. 내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을 소멸시켜요. 또 하나, 갑이 1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을로부터. 그리고 을이 전환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돈 갚을 날짜에 못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 경매라는 게 보통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 번째, 최초 매각가, 경매가가 보통 감정평가로 쳐가지고 시세 80%예요. 한 번 유찰되면 2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몇 번 유찰되면 을이 돈을 다 회수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남는 건 일반 채권으로 또 남아요. 채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안 되겠다. 은행을 찾아가서 차라리 내가 소유권을 옮길 테니, 경매를 넣지 말고 소유권 옮길 테니 퉁치자. 을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갑의 입장에서는 돈 대신 물건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민법에서 대물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럼 갑이 돈이 아닌 101호로 대신 갚았다. 그럼 우리는 뭘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을이 자기 건물에 굳이 저당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걸 소멸시켜요. 자, 이거를 191조
1항에서 뭐라고 규정해놨냐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혼동이라는 제도예요. 읽어볼게요. 180페이지 혼동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문이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지문이에요.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나중에 여기로부터 예외 지문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의 기본이 되는 걸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 그 예외 지문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혼동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딱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을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그 물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문제는 이 토지나 배기로 등기부를 떼보면 을이 지상권자로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지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즉 186조가 적용돼서 말소 등기가 필요한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소멸하려면 아니면 187조 본문이 적용돼서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하는가? 1번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2번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1번 2번 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에요. 아까 187조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상소, 공영리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에요. 따라서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네? 불과 17분 전에 확인했었어요. 178페이지. 1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헌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그죠? 187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벌써 말소 등기 필요 없는 거 두 개 봤어요, 오늘. 하나가 뭐였죠? 돈을 갚았을 때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또 하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머릿속에 이해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내용입니다.